안녕하세요. 밥 먹을 때마다 채널을 틀어놓고 먹는 게 취미인 30대 여자입니다. 소치 검다고 밥도 검을까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죠. 겉만 보고 판단했다가 빛 좋은 게살구를 선택해서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장독만 보고 장맛 흉봤다가 역폭풍이 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눈 달린 사람이 어떻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속까지 알려면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소비되고 사람 보는 눈을 거저 얻는 게 아니니까요. 현실적으로 겉모습을 판단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하는 일이죠. 전 이번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다가 크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가 예비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이 됐죠. 대학 졸업하고 치열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젊은 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30이 넘으면서 남은 건 대기업 회사원 타이틀 뿐이었죠. 마땅한 취미나 애인은 조금 숨 돌릴만 해지니까 그때서야 피로해지더군요. 자연스럽게 취미와 함께 인연을 만들고 싶어서 지역 모임이라든가 등산, 자전거, 그리고 영화 동호회 등을 나가봤지만 재밌는 경험이었을 뿐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너와 딱 맞는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 같은 불같은 성격은 순한 남자를 만나야 한다나 뭐라나 반신반의하면서 소개 자리에 나갔죠. 그렇게 저의 예비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개시켜준 친구에게선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예비 남편은 제가 다니는 회사와 경쟁사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 수연 씨, 세탁기는 저희 회사가 훨 낫죠?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할걸요? 그럼 냉장고는요? 냉장고는 100이면 100, 다 저희 회사 말할걸요? 그건 인정. 또 뭐가 있나? 만두. 아, 이건 당해낼 게 없다. 만두 하면 저희 회사죠. 아, 이제 식품 계열사까지 말하자고요? 기우 씨 진짜 지는 거 싫어하시네요. 서로 뭐는 우리 회사가 낫다, 그건 인정이다 얘기하면서 가까워졌네요. 예비 남편은 유머러스하고 말도 잘했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하다 보면 그래도 대화에 깊이가 있는 게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비 남편과 거의 2년 가까이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오다가 저희 둘 다 30 중반이 가까워져 오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가족에게 서로를 소개시켜 주었죠. 처음으로 남편의 집에 초대를 받은 날, 여기저기 먼저 결혼한 친구들에게 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이런 대화는 피하라는 조언을 받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찾아갔습니다. 서울 을지로 공구 상가 쪽에서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예비 시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고량주를 준비해서 갔고요. 가정주부인 예비 시어머니는 평소 취미로 서예를 하신다고 하셔서 좋은 서예 용품을 선물로 사들고 갔습니다. 예비 남편과 2살 터울의 예비 아주버님은 이미 독립하셨고 예비 시누이가 본가에 있었지만 따로 선물은 준비하지 않고 다 같이 식사 후에 디저트로 먹을 에그타르트를 사갔네요. 예비 시어머님은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셨어요. 예비 남편에게서 제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걸 들으셨는지 식탁에 해물탕, 생선구이, 회 등등 넘치게 차려주셨더라고요. 이것 봐. 식탁에 죄다 수연 씨가 좋아하는 것뿐이네. 아주 바다를 그대로 떠왔어. 우리 어머니 며느리가 아주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너라면 마음에 안 들겠니? 선물도 세심하게 챙겨오고 저렇게 예쁘고 대기업까지 다니는 며느리인데 수연아 많이 먹어.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네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오늘 괜히 치마 입고 왔나 봐요. 더 편한 옷 입고 와서 배 터지게 먹을걸. 터지게 먹어. 내 옷 빌려줄 테니까.
우리 엄마 귀에 입 걸렸네. 걸렸어. 선물 공세에 넘어갔네. 근데 언니, 저는 뭐 없어요? 뭐 나는 시부모님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선물이 없는 건가? 야, 이미소. 수연 씨가 에그타르트 사왔잖아. 밥 다 먹고 그거나 먹어. 아, 그건 다 같이 먹는 거고. 내 거 말이야, 내 거. 아가씨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많이 차려주면 선물 사다 줄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드셨는지 절 보는 내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다고 나중에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다정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예비 시누이는 아주 건방지더라고요. 처음 얼굴 본 사이에 다짜고짜 왜 본인 선물은 없냐고 입이 부르퉁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렇게 좋은 어머니를 안 닮고 누굴 닮았길래 저렇게 낯짝이 두껍지 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차를 마실 때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하면 일은 그대로 다닐 거냐? 네, 아이 낳아도 일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아버지, 이 사람 스펙에 회사 그만두면 아깝죠. 남편이 못 버는 게 아니니까 하는 소리지. 남편이 잘 벌면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지. 아깝기는 뭐가 아까워. 아유, 우리 아버지 또 고리짝 시대 소리 하시네. 요즘은 달라요. 능력 있고 계속 일할 생각 있으면 하는 거죠. 기우 말이 맞죠. 힘들게 회사 들어가서 결혼한다고 그만두면 손해죠, 손해. 당신은 조용히 하고, 그럼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 얼마길래 아깝다고 하는 거야. 드러나 보자. 예비 시누이의 말본새는 예비 시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것 같더라고요. 툭툭 던지는 말투와 상대방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뭐든 내뱉고 보는 게 아주 똑같더라고요. 다짜고짜 제게 결혼하면 일은 안 그만두냐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엔 바로 연봉 질문이라니. 그날 예비 시댁에서 나오면서 예비 남편은 제게 바로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본인 아버지 때문에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요. 예비 남편은 본인 아버지가 말을 가려서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이전에 예비 남편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정말 귀한 손님 대하듯 예비 남편을 대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신뢰되는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예비 남편도 그걸 아는지 저희 아버지에게 잘하긴 했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고 아버지와 오빠 이렇게 셋뿐이었거든요. 근데 오빠는 일찍 결혼해서 분가를 해서 아버지가 취미인 낚시 친구 없어졌다고 적적해 하셨거든요. 그 빈 낚시 친구 자리를 예비 남편이 채워주었죠. 예비 남편은 아버지와 만난 후에 낚시 얘기를 몇 번 듣더니 바로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어요. 낚시에는 영 취미가 없는 못난 딸을 대신해서 예비 남편이 사위 노릇을 톡톡히 했죠. 저도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 예비 시아버지 때문에 불편했던 건 깨끗하게 잊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서로 가족에게 소개를 시켰으니까 이제 상견례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군요. 며칠 전부터 예비 남편의 안색이 좋지 않더니 걱정이 있는 것 같더군요. 제가 상견례 얘기만 꺼내면 이상하게 말을 돌리는 게 어째 불안했죠. 그래서 아예 나를 잡아 대놓고 예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기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만나도 아무 말 없이 멍 때리는 게 늘었어. 고민 있어? 아니, 내가 고민은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아니, 내가 보기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래? 뭔가 아니다 싶어서 망설이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뭐? 절대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이 얼마나 하고 싶은데 지금도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고.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서 고민한다니. 혹시 시댁 식구들 중에 나 반대하는 사람 있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예비 시댁에서 식사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를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든 건가, 혹시 결혼하고 애 낳고서도 일을 한다는 게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마음에 안 드셨나,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저 변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만약에 아버지가 반대를 해도 어머니가 당신 편이니까 그냥 결혼식 올려버리면 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초에 이해가 안 가서 예비 남편에게 물었어요. 대체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왜 반대하는 거냐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그저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얼버무릴 뿐이었죠. 며칠을 추궁하고 혹시나 회사 다니는 것 때문 아니냐고, 그것밖에 더 있냐라고 하니까 끝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결혼 후 회사를 안 그만두겠다고 한 것 때문에 결혼 반대를 한 게 나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이유를 대더군요. 듣고 그냥 흘려. 수연 씨가 들어야 하겠다고 해서 말하는 거니까. 수연 씨 어머니가 수연 씨 대학생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는 말했는데 아버지한테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 근데 수연 씨 우리 집에 왔다 간 후로 어머니한테 들으셨나 봐. 그거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좀 그래. 사람이 고루해서 이상한 편견이 좀 많거든. 괜히 트집 잡아서 그러시는 거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설득해서 안 되면 그냥 결혼하면 그만이야. 정말로. 그래서 지금 나 엄마 없다고 결혼 반대하시는 거 맞지?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지?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다.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분명 외롭고 슬프긴 했지만 제가 부족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아버지에게 넘치게 사랑받으면서 자랐고 어머니가 살아생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남겨주신 것도 많아서 어머니가 안 계셨다고 해서 결핍이라던가 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할 남자 집에서 문제로 삼으니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분명 아직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야 있겠죠. 뭐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고요. 근데 막상 제가 당하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게 말을 전하면서도 눈치를 살피면서 죄인처럼 굴었지만 제 기분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시간을 갖자고 말했죠. 예비 남편은 정말 무릎이라도 꿇은 것처럼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래서 말 안 하려고 했다면서 제발 본인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부당한 이유로 저를 반대하는 집안에 계속 희망을 품고 있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예비 남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통보한 뒤 뒤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예비 남편은 매일같이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제 생각을 돌린 건 예비 남편이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예비 시어머니더군요. 시간 되면 잠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일단 만났죠. 예비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으셔서 한 소리하러 나오셨나 하는 생각에 어떻게 대처할까 싶었는데 회사 근처 카페에서 얼굴을 마주한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부터 하시더군요. 기우한테 얘기 들었지? 내가 미안하다. 그 양반 세상 편견 그득한 양반이라서 그래. 젊어서부터 본인 말이 법인 사람이야.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휴, 수연이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어머니께서 저한테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같은 가족으로서 내가 사과를 해야지. 기우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며? 그래, 나 그 마음 이해해. 근데 수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랑 기우가 그 양반 마음 돌릴 테니까
그리고 가족 중에 시아버지 하나가 반대해서 이 결혼 안 하기에는 너무 허무하지 않니? 안 그래? 저도 기훈 씨 많이 좋아하고 결혼도 하고 싶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 반대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라니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래, 내가 다 이해해, 수연아. 근데 그 양반 반대하는 거 찰나야 찰나. 잠깐 그러고 말 거니까 조금만 기우 믿고 기다려줘. 난 수연이가 우리 가족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어? 예비 시어머니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가족 중 한 명만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반대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내 편인데 뭐가 무서워서 못하나 싶기도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와 대화 후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장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 같은 예비 남편에게 제대로 예비 시아버지를 설득해라. 혹시 결혼 후에도 같은 걸로 말 나오면 그때는 정말 이혼이거나 시댁과 아예 연을 끊는 거라고 못 박았어요. 제가 세게 나가긴 했지만 예비 남편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 예비 남편은 예비 시아버지에게서 드디어 허락을 받아내고야 말았어요.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 심지어 예비 아주버니까지 예비 시아버지를 설득했던 모양입니다. 예비 시누이를 하나 뺀 가족이 모두 매달리니까 예비 시아버지도 두 손 두 발 다 드신 거죠.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 날을 잡았어요. 말 많은 예비 시아버지와 다시 마주하는 게 불안하긴 했지만 예비 남편은 그런 제게 본인이 잘 맞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원래 안 될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서든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와 예비 남편이 그런 경우였나 봅니다. 문제의 상견례 날 고즈넉한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해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 저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다섯이서 식사를 했어요. 다행히 초반까지만 해도 예비 시아버지는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진 않으셨고요. 그저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 얼굴을 빤히 보는 것만 빼고요. 서로 자식 칭찬도 하고 가벼운 일상 이야기와 앞으로 저희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데 요주 인물이 문득 이런 소리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사돈어른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어째 낯이 익은데? 글쎄요. 산 날이 많으니까 이제 어디서 누굴 보건 기억을 잘 못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흔한 인상이기도 하고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인상이 이렇게 좋으신데 스타일도 깔끔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부인. 안 그래도 오늘 오기 전에 수연이한테 잔소리 들었습니다. 이발소에서 머리 좀 새로 하고 가자고요. 아버지 머리 안 하신 지 진짜 오래되긴 하셨잖아요. 덥수룩하게 기르시고 수염도 매번 다 안 깎고 오늘도 정장 입으시라고 했더니 깝깝해서 싫다고 하시는 거 있죠? 나이 들면 꾸미는 것보다 그저 깔끔하게 다니는 게 최고야, 최고. 안 깔끔하니까 그랬죠. 녀석 잔소리는. 그래도 장인어른은 키가 크셔서 뭘 입든 태가 나세요. 풍채가 좋으시잖아요. 아, 이제야 기억났다. 그 주차장에서 일하던. 이거 몰라봤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후줄근해서 참 나이도 훨씬 들어 보여서 그때는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세상 참 좁네요, 좁아. 이게 무슨 소린가요? 주차장? 후줄근? 노인네? 훈훈한 대화 중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난 건지 예비 시아버지는 혼자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그 내용이 어째 이상한 겁니다. 네? 주차장에서요? 내가 저 가게 근처에서 친구놈들하고 한잔하고 가는데 한 녀석이 근처 유료 주차장에 대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차장 관리하던 사람이 우리 며느리 아버지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혼자 라면 잡수고 있던데 요즘 잘 챙겨 드시나요? 제가 그거 보고 영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자,
여기 맛있는 거 더 드십시오. 여기요. 듣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주차장에 왔었고 그때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째 말하는 게 주차장에서 일하던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는 뉘앙스더라고요. 라면 운운하면서 갑자기 상에 있는 밑반찬들을 저희 아버지 앞으로 밀기도 하고요. 예비 시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제 얼굴은 점점 굳어졌지만 저희 아버지는 큰 내색하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보셨나 보네요. 전 매번 마주치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일하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데는 한 달 일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저도 나중에 할 일 없어지면 취미로 할 수 있겠네요. 그날 보니까 주차장이 오래되고 낡았던데 그래도 한 달에 100은 받죠?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았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때 그 주차장에서 마주친 사람이 저희 아버지라는 걸 기억해낸 후에 태도를 싹 바꾸더군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주차장 관리 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대를 하는 것 같았는데 참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 주차장 자체가 저희 아버지의 소유였거든요. 월급 경비원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말이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경비원으로 일을 한다고 한들 뭐 어떤가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나이 먹은 어른이 할 행동이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저 좋은 날, 좋은 자리니까 참고 계신 것 같았지만 저는 자식된 도리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자리가 생겨야 하죠. 사돈 어른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사돈 어른, 나중에 좋은 자리 나면 저도 알려주십시오. 아마 요즘 주차장 경비라고 해도 기본 인성은 보지 않을까요? 사람 직업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안 뽑을 것 같은데요. 뭐? 너 지금... 수연 씨. 진짜 듣자 하니까 못 참겠네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다짜고짜 사람 직업으로 사람 무시하는 게 말이 되나요? 처음엔 저 엄마 없다고 무시하시더니 이번엔 아버지 직업으로 아주 신나게 무시를 하시네요. 이게 어디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수연아, 너 지금 이게... 어머님, 저 지금 눈앞에서 부모님이 모욕하는 말 듣고 할 말 하는 거예요. 아버님, 아무리 사람이 늙어서 생각도 뒤처지고 고루해질 수 있어도 기본은 해야죠. 그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 되나요? 어른 노릇을 해야 어른이지.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인가요? 수연아, 그만해라 이제. 제가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어디 사람 직업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아버님은 누구든 무시할 정도로 되게 잘난 일 하시나요? 그렇게 더 늙어서 취미로 주차장 관리하고 싶으면 연락드릴게요. 이력서 만들어서 오세요. 먹고 살 거 없으면 저희 아버지 주차장에라도. 수연아, 이제 그만하래도. 아무리 제가 부당한 대우에 정당한 반응을 했어도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른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전부터 돈 문제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으신 기억이 많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 이런 종류의 얘기 자체를 극도로 꺼리는 분이시긴 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아버지의 웃기는 오해에도 그 주차장이 내 건데요. 이 한마디를 안 꺼내신 거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분에 못 이겨 이력서 가져오면 우리 아버지 주차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니 딱 막으신 거죠. 그런 아버지 뜻을 알고 제가 그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씩씩거리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딸아이가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딸이 이렇게 크게 화난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돈 어른, 참나, 내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며느리 되래가 시아버지한테 아주 따박따박?
내가 이럴 줄 알고 결혼 반대한 겁니다. 뭐 제대로 보고 배운 게 있어 예의가 있지. 하! 아버지! 며느리? 시아버지? 누가요? 저 이 결혼 안 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요. 일어나세요. 집에 가요. 수연 씨, 잠깐. 나 잡지 마. 나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집안이랑 연 맺고 싶지 않아. 저는 끝까지 본인 잘못이 뭔 줄도 모르고 예의를 운운하는 예비 시아버지의 모습에 학을 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아버지에게 자리를 뜨자고 말을 했죠. 예비 남편도 예비 시어머니도 모두 당황해서 저를 잡으려고 하는데 뿌리치고 나와버렸네요. 저희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따라 나오셨고요. 예비 남편도 아직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모르니까 아마 예비 시아버지는 끝까지 저희 아버지를 주차장 관리하는 사돈으로 오해하겠죠. 참나,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대를 하다니요. 그 주차장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마련한 소중한 땅이었거든요. 그곳에 주차장을 짓자는 것도 다 어머니 생각이셨고요. 그 땅 매매할 때만 하더라도 그 돈으로 뭐하러 그런 곳을 사냐는 소리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서울 중심가의 노른자 땅 소리 듣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가족에게는 커다란 가치가 있는 곳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한테 낡았다 오래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 더 속이 터졌죠. 저는 괜히 저 때문에 모욕적인 일을 겪은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대화가 적어지기도 했고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볼낯이 없었고 왠지 모르게 아버지께서도 저와 마주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신 건지 아니면 제게 실망을 하신 건 아닌가 이런 마음에 불안했어요. 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건지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이 치밀었죠. 예비 남편에겐 그 상견례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본인 아버지 욕을 하면서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 마음이 풀릴 수가 있겠어요? 본인 아버지 예전부터 술 문제, 도박 문제로 집안 돈 많이 까먹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인성이 제대로 될 일 없다고 본인이 먼저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매번 무시하고 이제는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난리를 쳐도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솔직히 예비 남편 한 사람만 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견례 날 본인이 본인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 하면 맞겠다고 했으면서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믿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가 미우니까 이제 예비 남편 이름만 봐도 짜증이 다 나더라고요. 나중엔 제가 예비 남편 번호를 차단하니까 이제는 회사 전화로 하고 집 전화로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문자로도 본인이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예비 시아버지가 될 뻔한 인간과 조금이라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지도 않았어요. 주말 아침부터 집 전화가 사정없이 울리길래 받았더니 또 예비 남편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전화도 없앨 거라고 또 전화하면 진짜 신고할 거라고 말하고는 끊었죠. 근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또 이서방이냐? 네. 이 전화를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그리고 아버지, 이제 이서방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 정말 결혼 안 해요. 별 가짜는 오해하고 우리 집 무시하는 사람 있는 집안이랑은 절대. 그래, 알겠다.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는 아버지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예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딸이 파혼하고 사돈 될 뻔한 인간한테 천박한 모욕당했던 기억이 다시 날 테니 아버지 기분도 안 좋을 만 하시죠. 제가 괜히 아버지 기분만 망친 건 아닌가, 사람 보는 눈 없다고 나한테 실망하셨나, 매번 이렇게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함께 외출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일이나 낚시를 제외하고 다른 외출을 거의 잘 안 하시는 분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니 외출 준비를 마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네요. 중요한 자리에서도 잘 안 입으시는 쓰리피스 맞춤 양복을 쫙 빼입으신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결혼식 가시는 거예요? 나 그냥 청바지 입었는데. 아니다, 됐어. 너는 그냥 가도 돼. 어디 가는 건데요? 말씀은 해주셔야죠. 잠자코 따라만 와. 그렇게 아버지가 잘 타지도 않던 외제차를 주차장에서 꺼내간 곳은 다름 아닌 을지로 공구 상가였어요. 그렇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가게가 있는 그곳이요. 저는 목적지를 눈치채고 바로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여기 을지로잖아요. 혹시 지금 아버님, 아니 그 사람 가게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나 진짜 결혼 안 한다니까요? 혹시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넌 잠자코 있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때 진짜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잘 타고 다니지도 않으시는 차에 절 태우고 그곳으로 향하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예비 시아버지가 하는 가게 앞 골목에 차를 댄 아버지는 저에게 차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차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 가게 앞으로 갔죠. 골목이 좁아서 차 안에 있어도 유리로 된 가게 안이 훤히 보이고 가게 안에서 틀어놓은 TV 소리까지 다 들리더군요. 저는 아버지가 무슨 일로 이곳에 오신 건지 알아야 했기에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죠. 혹시 싸움이 나려나 싶어 고개를 살짝 숙여서 가게 안을 살피니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예비 시아버지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예, 뭐 필요해서 오셨어요? 나 못 알아보겠습니까? 매번 사람이 걸친 옷만 바뀌면 알아보지 못하나 보군요. 네? 무슨 일로 왔습니까? 이렇게 차려입고 뭐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다고 따지러 왔습니까? 그런 거라면 돌아가시오. 할 말 없으니까. 오해는 풀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날 그쪽이 낡고 오래됐다고 한 주차장 바로 내 소유입니다. 뭐요? 다짜고짜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원. 그쪽이 일하면 달에 배금 받냐고 했던 주차장이 내 소유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참나. 그걸 지금 나한테 믿으라는 건지. 그럼 나도 이 건물 내 소유요. 믿거나 말거나 당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같이 그저 사람이 걸친 옷과 행색으로 사람 판단하고 하는 일로 무시하는 지능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는 집에 우리 수연이 절대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한테 그만 포기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전하세요. 알아듣겠습니까? 사내 자식이 포기할 때는 깨끗하게 포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짐승만도 못해? 이 인간이 다짜고짜 남의 가게에 와서 실성을 했나? 실성을 한 건 당신 인성이야. 그렇게 짧은 생각을 가지고 참 오래도 살았습니다. 그저 본인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하대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무시하고 하대를 해? 거울을 좀 보시던가. 아주 추합니다. 본인의 부족한 인생을 남 무시하는 재미로 채우면서 살았나 본데 그러다가 이런 일도 생긴 겁니다. 좋은 사돈과 좋은 며느리 놓치고 이제 가족에게도 버려지는. 당신 아들이 당신과 연 끊을 테니 제발 결혼해달라고 우리 딸한테 그럽디다. 지금이라도 생각 똑바로 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은요. 아니 이 양반이. 아무튼 아들에게 전하세요. 공식적으로 파혼이니까 더는 우리 딸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얼른 차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셨고 아버지를 따라 나온 예비 시아버지는 그저 휘둥그렇게 뜬 눈으로 아버지가 탄 차만 바라봤죠. 저는 봤어요.
그 눈으로 빠르게 우리 아버지 차 기종을 훑는 얼굴을요. 아주 금방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차로 돌아온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운전을 하셨고 모든 걸 다 본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이곳에 오셨나 했더니 아버지는 상견례 날 못했던 말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차의 시동이 꺼지고 한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이제 이서방, 아니 그 자식이 너 귀찮게 안 할 거다. 내가 말했으니까. 그 말 하려고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그날 너한테 미안했다. 상견례 날 말이다. 네? 아버지가 왜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내가 그날 그렇게 말을 아끼면 안 되는 거였어. 분명 오해받고 모욕받은 건 나였지만 그만큼 너도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널 말릴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따졌어야 했는데 그날 집으로 와서 후회 많이 했다. 답답한 내 성격 때문에 네가 상처받은 건 아닌가 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전 오히려 아버지가 저한테 실망하신 건 아닌가 했죠. 사람 보는 눈 없다고요. 같이 살고 나서도 상대방 속을 모르는 게 결혼이야.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까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결혼 전에. 제가 그냥 처음에 그 인간이 저 반대했을 때 그냥 파혼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아버지가 그런 모욕도 안 당하셨죠. 됐다. 이미 일어난 일 얘기해서 뭐하냐. 그냥 오늘은 내가 그날 그 인간한테 너 대신해서 시원하게 말 못한 게 미안하고 후회가 돼서 갔다 온 거야. 네가 같이 있어야 힘이 날 것 같아서 끌고 갔던 거고. 아버지, 사실 저 다 들었어요. 아까 가게에서 몰래 앞으로 가서 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네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아주 엄마 쏙 빼닮아서 호기심이 넘치지. 모르는 거 없어야 직성이 풀리고. 아버지, 말 잘하시던데요? 그 말 하려고 이렇게 맞춤 양복도 입고 가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 귀엽다니까. 아빠를 놀려 이 녀석이. 그런 인간들한테는 아주 같은 수준으로 갚아줘야 돼. 나는 지금까지 너무 당하기만 했지. 뭐든 그저 허허 웃고 넘기고 뒤돌면 그만이다 하는 마음으로. 근데 자식 앞에서 당하니까 다르더라. 이렇게 딸 앞에서 풀고 나니까 그나마 속이 후련하다, 후련해. 잘하셨어요, 아버지. 저도 속이 후련해요. 그렇게 아버지와 저 사이에 있던 서먹한 기운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몸바쳐 제게 겉만 보고 판단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 후로 예비 남편이 될 뻔한 사람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분명 아버지에게서 한 방 먹은 예비 시아버지가 뭐라 난리를 쳤겠죠. 처음엔 파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괜히 우울하고 주눅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지도 않네요.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버지와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마냥 입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왜 이런 비린 물냄새를 맡아가면서 고생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냥 풍경 좋은 야외에서 아버지랑 나란히 앉아서 물고기 기다리면서 아버지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와 양평까지 나가서 낚시를 했었는데 그날 장난삼아 물었거든요. 아버지, 지금 주차장 터 오빠 안 주실 거면 나중에 저 주실 거예요? 안 줘, 이 녀석아. 그 땅은 나 죽으면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게 사회에 환원할 거야. 이건 너희 엄마 뜻이기도 하고. 넌 튼튼한 몸으로 어렵게 간 대기업에서 돈 벌고 살아. 네, 아버지. 안 그래도 아버지가 안 주실 줄 알았어요. 녀석 싱겁기는. 그럼 뭐하러 물어봐? 일단 던져보는 거죠. 던졌다가 혹시나 베어 낚을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약속대로 나중에 주차장 땅을 좋은 일에 쓰시기로 했고 저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좋은 아버지에게 사람, 아니 집안 잘못 봐서 결혼하려고 하다가 그런 치욕을 듣게 한 죄책감이 조금 남아있네요. 앞으로 열심히 낚시 친구로 어울려드리고 효도도 하면서 갚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좋은 땅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대단하신 건 바로 이런 올곧음과 겸손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던 어떤 직업이시던 이런 아버지의 심성은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아버지처럼 묵직하고 진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로는 엄마를 닮아 성격이 불같아서 진중함은 좀 어렵겠지만 분명 저희 아버지의 올곧음은 저도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덕분에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노력해서 남겨주신 주차장 땅 때문에 경우 없는 시댁이 있는 지방과 멀어져서 천만다행이었어요. 한동안 누군가를 만나 정착하고 싶은 생각은 싹 가셨고요. 그냥 일도 열심히 하고 저의 내실을 다지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려고요. 아버지는 독립한 애가 왜 매일 본가로 찾아오냐고 하시지만 제가 가면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는 게 다 보여요. 앞으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인생이 아니라 꾸러미에 든 단장처럼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더 훌륭한 삶을 살고 또 그걸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